축구나 전쟁이나 뭐 병가지 상사니까 예. 늘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저도 진하게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경기가 있고 네. 이번 경우에 정말 졸전의 졸전이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더구나 아니 손흥민을 왜 빼? 그러니까 이건 마치 국민의힘의 장동혁 빼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슷한 거지. 아하. 예, 홍명보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진작에 그만두셔야 될 사람인데 그것도 뭐 눈치 보고 있다가 이재명이가 무슨 갑자기 저 유체이따라법으로 막 홍명보를 막 욕을 하니까 비난을 하니까 잽싸게 그만두더라고. 아이고야. 딱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사실? 장덕 대표가 거울 보고 할 말이다. 그러니까 요새 뭐 치료라도 받으시는 거냐, 저도 네. 묻고 싶네요, 이재명한테. 대체 무슨 얘기했냐면 이재명이 뭐 그랬죠. 인사를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쁜 거 아니냐.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최대 인사권자, 국가의 어떤 내각부터 공공기관, 뭐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권 직간접적으로 한 10만 개는 가지고 있는 게 이재명이거든요. 참담하게도. 영부인 예. 단일화도 안 돼가지고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말 나오는 인사권자가 뭐 현지신지 누군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이런 농단이 계속되고 있는 국정 책임자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좀 놀라워. 아하, 이게 인사를 내가 하고 있지 않다는 또 자백이 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한동훈도 한마디를 거들더라고요. 이 아, 월드컵에 그래요? 대해서. 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홍명보 같다. 무슨 상관이? 아니, 버티기 하는 게 홍명보다라는 건데, 아하. 자당의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키고서는, 거기에 네. 앞장서 놓고서는, 제가 탄핵시켰나요? 이런 소리 하던 게 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기함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예. 정말 소름 장동혁이는 한동훈이는 머리 신경 쓰느라고 축구도 못 뛸걸요? 예. 제대로 뛰려면 벚꽃 뛰면은 헤딩하는데 조금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저기 이제 모래주머니를 또 많이 차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한동훈이 그 창원인가 어디서 뭐 예. 배달 아르바이트 뭐 비슷한 거 하잖아요. 뛰어서 하는 배달 알바. 저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하나 쇼하는 것조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의 그런 아하. 어떤 그 핸디캡 때문에 스타일 좀 망가질까봐 헬멧 안 쓰고. 아이템들이 탈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달리기를 하더라고. 예. 이것도 오토바이 타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통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아니면 자전거라도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헬멧 하다못해. 쓰고. 예. 근데 헬멧을 쓸 수 없으니까. 네. 이미 하나를 쓰고 있으니까 두 아, 개를 쓸 수가 그래서였군요. 없거든. 바람에 날릴까봐. 그러니까 뭐 그냥 여러 가능성 제기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보로. 아하. 네. 그래서 한마디 꼭 그렇게 얻는 이 관종의 정치, 연예인 정치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네. 어쨌거나 이재명의 또 그 말이 많은 또 빈축을 샀습니다. 빈축을 했으면 안 그래도 예.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홍명보 2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박사님 대통령의 또 언어의 또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고생한 축구팀한테는 어쨌거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야 뭐 원색적으로 막 비판할 수 있죠. 아이고, 뭔 예. 이재명이한테 격을 찼습니까? 제가 또 과한 기대를 했습니다. 좌파의 특징은 모든 어떠한 무슨 스포츠든 아니면은 어떠한 그 삶에 있어서의 네. 어떤 경쟁이든 간에 항상 승자편에 씁니다. 항상 승자편에 서서 예를 들면 이번에 홍명보 망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네요. 밟는 데는 앞장섰지만 예. 또 손흥민 같은 사람 인기 있으면은 문재인 같은 월드컵 사람 뭐 어떻게 해요? 영웅이다.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막 울고 있는데 예. 가가지고서는 옆에 가 사진 찍자 그러는 그게 바로 좌파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박민혜 대변인 예. 이재명의 격 얘기를 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좌파들은요. 네. 격 파괴가 걔네의 그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격이라고 하는 거는 질서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리 사회에서 품격이나 격을 찾으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잘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은 그걸 부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니까 네. 일부러라도 격 파괴를 해요. 아하. 아주 전형적으로 그 격 파괴에 나섰던 자가 노무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격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법이 아니라 그냥 시중 잡배의 어법을 그냥 일부러 써요. 뭐 이 정도 되면 막 하자는구나 뭐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것들 딴에는 성역 파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근데 이재명이처럼 제대로 한 자는 없죠. 예, 지 형수한테도 뭐 완전히 뭐 파괴해버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놀랐죠 그때. 정말. 언어 자체가 파괴적이에요. 근데 이게 좌파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용인이 된다니까요. 아, 이게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면 저 정도의 격파괴는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실제로 약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든 다 찢어버릴 것 같아서 지지한다. 근데 진짜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기득권도 찍고 기존의 제도권의 질서도 찍고 헌법도 뭐 찍고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다 찍고 그래서 찍고. 우리가 어떻게 형수한테 저런 쌍욕을 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건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좌파 것들은 마인드가 다르고. 아하. 예. 이 찌는 다 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재명이 사실은 이게 깊은 어떤 함정을 파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한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유튜브에서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유튜브가 타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네. 이재명이 했으니까 나는 이걸 보도하는 거다 안 됩니다. 이건 이재명이 아주 고도로 파는 함정이다.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인용이라고 하는 점 제가 큰 따옴표 다시 한번 인용이다, 알겠습니다. 인용. 네, 인용입니다. 원 진술자가 있어요. 예. 저희가 월드컵 얘기까지 좀 짧게 검문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검문 대상들이 참 많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사님 또 파괴 얘기를 하셨는데 또 민주당 또 정부 여당에서 참 파괴적인 담론을 내놨습니다.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에 800조를 쏟겠다. 우리나라 참 돈 많아요. 800조. 이거 좀 사실 큰일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예. 우선 서남권 반도체라고 이것들이 호남 반도체를 그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반발하거든요. 충청권에 81조 투자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끼워놓은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호남 반도체고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 반도체는 적어도 당분간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그 먹거리예요. 예. 지금 우리 경제의 한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그 협력업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영역에서 산출되잖아요. 예. 우리 주식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 주식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이거를 이 호남에 몰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규모가 1년 예산보다 많은 800조란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아무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 800조를 여기다가 경제성도 없는 호남에 만약에 몰빵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기회비용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도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워낙 그 사이클이 빨라가지고요. 2, 3년 안에 판도가 확확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다가 이 호남 반도체로 끌려 들어가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몇 년 후에 그 이름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제성 없는 곳에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정권이 강제로 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협박해서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이게 진짜 경제성이 없는 거냐. 두 번째는 이거 진짜 이재명 세력이 겁박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는 거냐. 네. 저 두 가지 부분은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예. 다소 좀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우선 반도체는 무조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첫째는 안정적 전력. 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용수. 세 번째가 그 휴먼 네트워크예요. 네. 네, 이건 이 세 가지인데 이 호남은 안정적 전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용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금도 맞습니다. 부족해.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반도체 관련 휴먼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기다가 부득부득 이 삼성, SK 8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완전히 이것은 진짜 끌려가면 네. 실패가 예정된 이 반도체 사업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는 이재용, 최태원 같은 사람들이 글로벌 CEO인데 네. 지금 당장은 하도 이재명이가 막 겁박을 하고 막 무섭고 살벌하게 막 하니까 네. 하는 척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실제로 투자를 결정해서 실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생산으로 들어가는 데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용인크루스트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네. 지금도 공장 짓고 있어요. 벌써 3년 4년 전에 결정된 게. 그러니까 저는 최태원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이가 권력 잡고 휘두르는 동안에는 하는 척 할 거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 투자할 생각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과연 협박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거냐.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최태원 따로 만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재용 따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6월 10일 전후까지는 호남 반도체는 우린 생각 없어요라고 했던 두 그룹이 이재명이 따로 만난 다음에 각각 이 투자에 합의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설득했다는 거야. 어허. 그리고 내가 했다. 이끌었다는 거야. 예? 아니 지금 이재명이 누가 누굴 설득해요? 이재명 아니 지금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이재명이가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요. 정성래 말 맞다나.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짧은데. 그러니까 정권 짧은데 그래서 언제 이거는 날라갈지 모르는. 이재명이가 자기가 협박했다고 자백한 거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로 일단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말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왜냐면 기업은 이제 객관적으로 경영 환경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이제 공장을 짓고 어떤 사업을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이제 다 고도의 그런 경영적인 판단을 거치는 건데 그 판단을 거쳐서 이 어떠한 이제 그 제도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 요청하거나 이럴 수는 있죠. 예. 반대로 우리나라 공산국가도 아니고 관치죠, 관치. 그리고 관치하는 나라도 아닌데 지금 관치라는 게 아니면은 설득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인사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반도체 공장 기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흥에 들어왔어요. 그게 원래 부천 반도체였어요. 예전에. 부천에서 기흥으로 갈 때만 해도 네. 그때도 사람들이 안 올라 그래요. 멀어지니까. 서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우수한 핵심 인력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멀어져도. 네. 그리고 기흥보다 선호하는 게 조금 가깝지만 수원이었어요. 그나마도.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확장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고려한 게 이제 화성, 그 다음에 천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그냥 저기 땅끝마을에다 가둬두겠다. 아하. 아무도 안 갑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사실은 핵심 인력들, 반도체 사업이든 아니면 어쨌든 이 IT 사업에서 지금 뭐 한 명의 천재가 뭐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의 천재가 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하.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큰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데 있어서 꼭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세계적인 경쟁을 그렇죠. 하고 있죠. 반도체는.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예.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호남에다가 인위적으로 이 전라도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관치로 그냥 공산화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아까 홍명보 이슈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좌파들이 잘된 거는 다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 잘못된 건 다 짓밟는데 앞장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문재인 정권 때 그때도 사실 반도체 사이클에 대비해서 반도체 패밀리스 파운드리 공장 지어야 한다. 맞습니다. 인허가가 안 난다. 지금 대만이랑 중국은 다 공격적인 투자하는데 정부 뭐 하냐? 그런 얘기가 엄청 나왔고요.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 때도 반도체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52시간제 특례라도 하자. 국민의힘이 진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반도체가 끌어올린 주식을 뭐 내가 이재명이 잘해서 올렸다 그러고 무슨 뭐 돈 좀 버니까 호남에다가 그렇게 뭐 사업 쾌척한 것처럼 막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파렴치합니다, 박사님. 거기에다가 예. 더해서
저 박찬대는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아유, 이건- 그런 것도 당선됐어요. 이거요. 하나면 되는데. 이 호남 반도체는 호남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 네. 음모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하. 왜냐하면 아니 당장 저 삼성전자의 그 이익 배당 그것만으로도 동탄 부동산 값이 들썩들썩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800조 가까운 돈을 호남에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수만 명이 거기 가서 일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동네 땅값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폭등하죠. 아, 폭등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안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그 호남 반도체 그 인근에 그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이 이재명 정권의 고위공직자들 명단 발표라. 아하. 아니 이거 대장동 별 예. 거예요. 이런 게 대장동이지.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이 부지를 넓힐 때 네. 공장을 짓거나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극비에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다못해 공장 부지가 들어와도 그 공장의 그 출입문이 어디로 나느냐 그것만으로도 땅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뭐 그 예. 앞에 식당이 형성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총무팀이나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로비나 이런 게 들어와요. 막 이제 그러면 다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그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국가가 나서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아유, 그렇지. 예, 이건 대놓고 인프라를 아예 깔아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죠? 지금 예. 이제 호남 땅 사라. 아. 전라도 땅 사라.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대놓고. 정말로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삼성이 그 백색가전 사업을 갖다가 사실은 버렸어요. 예. 버리면서 그걸 분사를 해가지고 그 공장을 어디 만들었냐면 광주에 만들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삼성에게 있어서 원래 광주나 이런 정도의 지리적인 입지는 사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이 억지로 시킨다? 뭐 국유화되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내로남불이 근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게 초월합니다. 그 양평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니 종점도 아니고 지나가는 땅 진짜 수백만 명의 땅을 지나갈 거거든요. 아, 고속도로 맞아요. 하나 깔면은요.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무슨 영부인 특혜 줬다라고 주장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특검을 2번이나 했는데. 김부겸 땅만 예.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자기네들은 호남에 대놓고 800조 짓겠다. 야. 예. 전 사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네. 포함해서 우리 경제를 진짜 우리가 걱정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네. 보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이 SK 하이닉스나 이재용 회장은 다 젠슨왕 같은 사람이 와갖고서 네. 직접 뭐 삼겹살도 먹어가면서 뭐 소포까지 해가면서 영업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호남 어디인가에 8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치고 그 젠슨왕이 거기 가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래 안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그 전문가들 눈에는 너무 쉽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여기 저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 그렇죠. 용수는 충분해. 그리고 뭐 여기 최소한의 1차 밴드, 2차 밴드 협력업체들이 그래도 수만 명이 들어와서 뭐 자녀들 공부시키고 뭐 병원 데려가야 되고 하는 이런 최소한의 어떤 인프라가 돼 있어. 네. 그럼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런 데서 무슨 반도체를 생산을 해? 야 너네 저 망하려고 작정했냐? 이제 너네랑 근데 거래 거래 못 하겠다. 못하겠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노조 때문에 난린데 음. 대만이랑 거래하고 중국이랑 거래하죠. 아니 예. 외국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그렇게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네. 높아요. 실제로 예. 이게 구현되고 현실화된다면. 아하. 또 그런 사실을 삼성 닉스도 알겠죠. 삼전 닉스도 그런 그건 걸 모르면 알겠죠. 바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대통령실 일해본 경험상 그냥 이렇게 정권 초에 사부작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에도 지금 딱 기업들의 스탠스도 용인에 일단 먼저 짓고 나서 우리가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호남을 우선 고려하겠다 그렇죠.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왜 하필 지금 이걸 꺼냈을까? 왜 하필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에 800조 쾌척을 던졌나? 공수표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사님. 그렇죠. 이게 예. 지방선거 전에 이런 게 나왔으면은 뭐 선거 때문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건 선거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잖아.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가 미는 김민석이를 호남에서 몰표를 주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거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호남 민심이 이재명을 썩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더구나
이 호남의 단체장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그 평판이 좋았던 김용럽 전남지사가 네. 뭐 어이없이 컷오프 당해가지고 아하. 그다음부터 바로 뭐 누구 공격하겠다고 막 그러고 나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 민심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호남에 애따 먹으라 그러고 800조짜리 갖다 주려고 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래요. 이재명이의 모든 관심은 퇴임 후에 감옥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퇴임 후에 감옥을 안 가려면 우선 공소 취소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다 한꺼풀 벗기고 다 보면 뭐냐면 호남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지는 사는 거야. 네. 적어도 호남의 국회의원 뭐 수십 명이 결사적으로 이재명을 막아주겠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감옥 안 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호남에 화끈하게 좀 인심 얻어야 되겠다. 네. 이게 지금 호남 반도체 800조로 아하. 나타났다고 좀 봅니다. 당장은 전당대회, 좀 중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자, 생존을 위해. 그러면 예. 저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뭐냐? 이게 현실화되면 실제로 호남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재명이 다 못났고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우리한테 800조짜리 반도체 갖다 줬잖아. 네. 이걸로 버텨갈 수 있을지 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남 사람들 완전 몇 더 년간 열받죠. 희망 고문 당하다가 더 열받죠. 열받게 되는 거야. 아니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를 능욕을. 예? 제가 볼 때는 전라도 그쪽의 민심은 사실은 해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아. 근데 심지어 안 해준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준다. 감당 불가죠. 감당 그러니까. 불가. 아니, 너무 근데 공수표를 크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아예 안 될 만한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호남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건 예. 사실 전라도에서 네. 전라도 지역에서 이 지금 이런 경험이 없지가 않아요. 거기에 네. 수없이 관치에 가까운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그 부지나 이런 것들이 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이유가 있죠. 사실은 삼전공대도 만들고 했지만 지금 제대로 가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동네는. 뭐 심지어 뭐 지금 전력 수급조차도 사실은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쓸데없이 그냥 어떤 뭐 불안정한 전력 수급의 방법들을 고려를 하면서 그걸 주된 공급원으로 삼고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그걸 본인들도 압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할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지금 얘기한 정도의 금액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저는 이재명 깜빵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대 호남 정권들이 예. 또는 좌파 정권들이 뭐 하여튼 호남에 뭘 자꾸 갖다 줬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물 빠진 밑 빠진 독에 물 네. 붓는 거였어요. 새만금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다 표현 그렇잖아요. 예. 새만금 또 무슨 광주형 일자리 그거 어디 날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아하. 지금. 예?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제일 그 충격이 큰 게 이 호남 반도체가 될 거다. 네. 공수표를 크게 던진 만큼 안 됐을 때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유의미한 반등을 못한다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충격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친명의 딱 색채를 띠고 선거를 띄웠습니다만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도 저희가 지켜보면 이 이재명의 민주당 내 입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예. 쪽이 이기든 간에 네. 우리 그 전라도 지역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예. 지는 쪽은 네. 그냥 아주 그냥 멸문지하의 화를 갖다가 그냥 입혀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이게 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소재로 지금 이런 그러니까요. 수백조짜리 국가 지금 대재개 사업이 가십성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요. 네. 영인 크러스트는 그 건설 속도를 좀 더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삼성이고 SK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 가용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삼성과 닉스 두 회사가 800조 가까이 돈을 만들어 낸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자기들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진행되던 용인크러스트의 공기가 늦어진다거나 네. 또는 뭐 평택 캠퍼스나 뭐 저 화성 수원에 있는 여러 반도체 공장들도 끊임없이 이게 그 재설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서 그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이 잘못된 이 경제성 없는 이 호남 반도체 때문에 쫙 같이 무너지는 아하. 그런 이 절대 아주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걱정이 된다고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에 반도체 전문가가 오죽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발언을 시작했어요. 내가 반도체 좀 아는데 하면서 전문가가 이건 말이 안 돼라고 하는 발언들을 여기저기서 시작했거든요. 이거 발언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공론화한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고 오히려 민주당의 역풍이 될 수 있다, 이재명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 집중 검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벌써 1부 30분 동안 8,000분 들어오셨어요. 예, 저희 진짜 여의도 검문소 열기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민호 대변인 훌륭하십니다. 봉춤이라도 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 10,000명 되면 봉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 10,000명은 너무 근데- 부치가 좀 낮고요. 그래? 아니, 우리 멸콩 시청자 여러분 저렴. 오죽 못 내일이면 하는 났으면 거구나. 네, 오죽 못 났으면 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호남 반도체 가지고 예. 하루에 트윗을 7개를 합니까? 아유, 7개를 했습니까? 네. 저 그건 몰랐는데. 아유, 정말 그 가벼운 나머지 손가락을 3개는 좀 어떻게. 예. 참, 근데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서 벌써 별명이 붙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그 별명 붙은 거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채팅창 같은데 이렇게 캡처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던데, 뭐, 사약땡땡이라고 별명까지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뿌린 대로 거둔다. 막말로 흥하면 막말로 망한다. 입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이 최소한의 이 당원들에 대한 예의는 함께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아유, 저도 참 교육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아픈 일입니다. 배제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배제고에서요. 학생들한테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교복 입고 다니면 좀 무섭지? 당분간 너희들 학교 올 때 사복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어른들이 너무 이 판을 키워도 너무 키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난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지역 비하 내용으로 응원해서 그 논란에 휩싸였던 이 배제고에서 학생들한테 등하굣길에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사복 입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잔인한 상황이다라고 중앙일보에서도 이보람 기자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적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참 학교 앞에 지금 근조 화환이 처음에 도착을 했었어요. 뭐 배제고 문 닫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근조 화환을 보낸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에 분노한 광주 시민분들인가 아니면 이참에 이승만의 어리 깃든 배제고를 문 닫게 하고 싶은 속내를 내비친 건가. 솔직히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응원 화환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들이 지켜줄게라고 하는 그런 이 피켓 같은 것들도 붙어 있고 화환이 아주 그냥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응원 화환을 칭찬하는 쪽이긴 한데 그냥 이쪽 화환이든 저쪽 화환이든 이제 학교는 학교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좀 보존을 해주고 아이들 지켜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우리 그 배제고에는 학생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정서적인 바리케이트가 단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다. 방어막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난투극에 그냥 노출이 되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아이들이 참정권이 없잖아요. 물론 고3 중에 일부는 투표권이 있고 또 유권자니까 뭐 정치권에서 눈치를 보겠지만 학생들이 정치권에다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요. 없어요. 그렇게 입틀막을 강제로든 아니면 나이 때문이든 사회적으로 당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압니까? 풍자와 해학, 미임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옛날에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 한참 유행할 때도 보면은 그런 반전 시위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어떤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런 풍자나 비유가 많이 판을 치고 뭐 성행을 하잖아요. 많이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도 보면요. 뭐 종로 이런 데 보면은 스탠딩 코미디 콘서트 하는 데들이 몇몇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끼는 게 이제 PC주의가 가고 신우파의 물결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이 풍자와 해학이 암암리에 저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학생들이 이 광주에 있는 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이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응원 구호를 외침으로 해서 이 상대방의 이 운동선수들에게 상대방 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과의 방식과 사과의 범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집단 난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운동부 코치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서로 합의하에 서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중받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도록 재량권을 학교에 넘겨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닌가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야구 경기라고는 하지만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의 야구 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집단 린치를 가하기 전에 아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하는지 시간을 좀 주는 것이 먼저여야 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기회를 시간을 이미 뺏어버린 게 팩트입니다. 아이들은 상처받았고요. 지금 이 해당 배제고의 학생들은요. 아마 어제 그리고 그제 부모님한테 엉엉 울면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징계가요. 중징계가요. 이 경기 출정 정지 6개월입니다. 근데 이 6개월은 어떤 기준일 때 내리느냐 하고 보면은요. 심판의 이 판정에 불복하고 경기장을 그냥 엎어버리고 경기를 깽판 치는 그런 수준일 때 폭력을 막 쓰고 할 때 그럴 때 집단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경기를 그냥 못 끝내고 깽판 칠 때 우리가 6개월 징계를 때립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하는 게 가야지 땡땡땡 가야지라는 이런 그 운율에 맞춘 어떤 그런 상대방을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폼이라고 형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가야지 땡땡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5.18의 그 민주화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세대입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10년 막 이럴 때 태어난 아이들인데 교과서에서 몇 줄로 공부한 게 전부일 텐데 정말로 5.18 정신을 폄훼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상처를 줬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그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서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응을 한 방식이 그냥 아무따 불매 운동이고 그렇게 입을 틀어막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회적 현상이 생깁니까? 밈이 생깁니다.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자기 죄를 지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의 이사갈 자유, 말할 자유 모든 것들을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겨요? 동네 놀이터 가면요. 초등학생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학생들이 가위바위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안 내면 이재명 가위바위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세상 돌아가는 그 느낌, 그 공기를 우리랑 같이 마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틀어 막아놓으면요. 우스꽝스러운 그런 풍자와 해학, 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이들의 입을 이렇게 틀어 막아버리면요. 아이들은 더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배제고 이 상황을 보면서 참 너무 잘못 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여기에서
6개월 중징계를 그냥 때려버리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툭 털어버리려고 한, 퉁치려고 한 이 야구협회가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6개월 징계를 때렸을까요? 제가 볼 땐요, 정권에 알랑알랑 하는 겁니다. 나 잘했지. 5.18 앞으로 얘기만 꺼내봐라. 나 완전 중징계 때려버릴 거다. 이재명 정권, 이재명님, 나 너무 잘했지. 나 승진시켜줘.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아이들이 6개월 경기 정지가 되면요.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드래프트 시즌, 그 다음에 대학으로 가는, 대학팀으로 가는 애들은 입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이 시즌을 하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놓쳐버리면요. 야구 그냥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지금 다 10대인데 남은 이 80평생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본인들은 단순히 6개월 징계 때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애들은 인생 끝나는 기분일 거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야구 해설위원이었나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얘네들 내년에 아마 주유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래 했던 그 전공이 아닌 그런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구협회야말로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비겁하게 아이들한테 중징계 때리면서 아이들 벌 주면서 이 사태 그냥 퉁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야구협회는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 사안을 가지고 각 학교의 교장들한테 학교끼리 잘 이 갈등을 해결을 해보십시오라고 숙제를 먼저 줬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들요, 우리 나이 또래 아니에요. 16, 17, 18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선을 넘는 그런 응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일까요? 우리가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할 때는요. 특히 이 미성년자들 학생들한테는 이 징계나 처벌을 내려서 그 이후에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왔나, 성과를 달성했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이들 혼내고 나면요. 그 행동이 교정이 되고 나아지기 원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제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너희가 이 광주 제1고였나요? 이 학생들이었다면 너희들은 어떤 기분이었겠니? 마음 읽기는 사실 오은영 TV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지 보내거나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들끼리 이거를 해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야지 무슨 이게 매일매일 헤드라인에 톱에 또 뜨는 게 이게 지금 맞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태에서 가장 잘못한 것은 야구협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의 이 고등학교 야구 리그 있잖아요. 고시엔이라고 부르나요? 거기는요, 이 스포츠맨십을 아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응원 문화도 사실 너무 이게 딱 연습한 티 나서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기장에 물병 던지거나, 침 뱉거나, 욕설하는 모든 이런 것들도 이 젠틀맨십에, 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것들도 다 주의 경고를 받거든요. 이런 것들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니들이 안 하고 애들 탓을 하니?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참 본인들은 이 민주화 세대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이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몽둥이 지금 먼저 들이대는 이 사람들 저는 정말 진짜 문제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참에 그냥 이 조국당인가요? 민주당인가요? 그 김준혁 조국당이죠? 네, 이분 뭐라고 합니까? 이 배제고 교장 물러나라 책임져라 배제고 폐교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디다가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일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건 사고 터지면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아이들이 응원이 좀 지나치고 선을 넘었다고 했는데 아이들끼리 사과를 시켜야지 갑자기 배제고 교장 사퇴하라 학교 문 닫아라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넘겨짚고 물타기 할 정신이 있으면은 그럴 거면요. 이 선거판 망쳐놓은 거 그럼 김민석 국무총리 보고 이미 사퇴는 했지만 정계 은퇴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탄핵안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누구한테는 몽둥이가 약이고 누구한테는 우리들끼리 괜찮아 하는 거 저는 이거 진짜 밥맛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휴 참 아이들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네.
이 광주제일고에서는 이 사과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처음에는 기분이 참 많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 지역에 산다면은. 근데 이 벌어진 양상을 보니까 애들 인생 그냥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냐? 제발 좀 이제 멈춰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이후로 이 배제고에 대한 이야기, 징계도 빨리 그냥 철회하시고요. 이미 어제 경기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경기 그냥 몰수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요. 아이들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너무나도 겁에 질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 낙인 찍는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더 배워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가르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끝낼 일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이들 충분히 지금 내가 많이 잘못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참 그동안 우리가 이 한동훈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때 참 당정 갈등 이런 이슈 맨날 톱기사 장식할 때 민주당 패널 분들께서 이런 기분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나. 논평이 그냥 아주 그냥 찰지게 그냥 방언 터지듯이 나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민주당 정단대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김민석은 이제 국무총리직 내려놓고 나서 당 행사에 처음으로 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여당의 전준이라는 이름이 요즘 좀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이죠. 요게 원래 관례대로라는 이 전제를 딱 붙이더니 1차 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이제 의결을 한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경선 처음 어디 지역에서 하느냐? 충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민석이 그거 안 된다. 왜 충청 먼저냐? 이거 나한테 불리하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불만을 좀 토로를 했어요. 근데 왜 시작부터 이렇게 딴지를 걸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충청이 뭐 어때서 멋이중헌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충청이 말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죠. 정청래 고향이에요. 정청래 고향. 그러면 당연히 고향 표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조삼모사라고 충청 먼저 하고 서울 나중에 하건 서울 처음에 하고 충청 나중에 하건 언젠가는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딱 시작할 때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고향이 예를 들어서 TK다. 그럼 TK 같다. 영천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막 으아 하면 이 기운 가지고 흥행이 다른 지역 계속 흥행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빨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경선인데 이거를 충청 먼저 한다고 하니까 이 서울백이 그래도 서울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뭐 패널분께서 그거 아니란 얘기도 있고 알 수가 없다. 김현지 말고도 고향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여기 또 있었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이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서울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충청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민석이 이렇게 딴지를 걸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요겁니다. 나 가뜩이나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너무 나한테 니들끼리 판짜놓고 나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피해자 서사, 불쌍한 서사를 쓰면서 자기가 포인트를 좀 얻으려고 하는 꼼수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지선 당선된 사람들 워크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찍은 그 사진이 도는 게 있던데 기사에 혹시 준비되시면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딱 5명인가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에 전당대회 이 후보들 3명이 다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이런 식으로 3명이 앉아 있는데 저 되게 웃겼던 게 이때 정청래 표정을 보면요. 진짜 우참입니다. 왜? 우리가 우참이에요. 왜냐면은 뭔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하다가 들켜가지고 혼날 수도 있다 싶은 그런 약간 조마조마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봤더니 그 사이에 전북에 가가지고
이원택 이번에 당선된 이제 임기 시작했으니까 전북도지사 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저짝만 많이 투자하고 전북은 어떡하냐 제가 걱정이 돼갖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 나왔네요. 요거는 그래도 좀 말 거는 사진이네요. 또 이렇게 사진 찾아보면요 약간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뭔가 좀 이렇게 캥기는 게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사진이 솔직히 너무 웃겼었거든요. 근데 어떤 또 분은 그 사진을 보면서 서울대 출신들끼리 뭐 건국대 출신 뭐 꼽준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뭐 이렇게 대학 비하 발언은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모든 대학은 다 명문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던데 이원택 전북도지사랑 가가지고 전북에다가 또 똥가루를 뿌려요. 뭐라고 하느냐? 전남 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전북은 어떡하냐 걱정합니다. 이러면 이거 뭐예요? 그 전에 이재명이 이 호남에 반도체 투자하겠다. 뭐 4,700조인가 말도 안 돼. 요즘 왜 이렇게 조 단위가 쉽게 언론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억소리 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막 4,700조 막 메가 뭐 공약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참에 이제 전북 가가지고 갈라치기 딱 하는 거예요. 왜? 호남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 권리당원 표장사를 하니까 이재명이 그래? 뭐야 이거 다 전남이잖아? 난 냉큼 전북 가야지 이래가지고 전북 도민들 이거 마음 많이 상했죠 이러면서 요렇게 또 표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정청래가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은 많은 민주당 패널들이 아유 정청래 잽도 안 된다. 무조건 김민석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솔직히 뚜껑 열어봐야 안다. 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뚜껑 얘기만 나오면 입을 더듬는지 모르겠어. 왜 뚜껑 열어봐야 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문조톨레오 중에 유시민 작가는요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사실 우리 진영에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뇌가 썩네 어쩌네 온갖 막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타고난 입담가인 거는 맞아요. 왜냐면 이 전당대회 시작도 하기 전에 2달 전에 이미 ABC론을 싹 밑밥을 깔아놨잖아요. 근데 이재명 쪽은요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아무리 투자 유치고 돈을 뿌린다고 해본들 이 ABC론 안에서만 놀게 됩니다. 전당대회 판이 그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조털레유가 이 민주당의 본진이고 너희들 유이재명 너희들은 그냥 가치가 아닌 이익만 쫓는 집단이잖아. 이상하게 애매하게 우클릭만 하는 집단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판을 이미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이익 집단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치그룹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 돈 뿌리는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 딱 뿌린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바로 삼성전자에서는 그 다음에 공문을 2번이나 보내면서 이거 아직 확정 아니라고 계속해서 발을 빼잖아요. 회사 문 닫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호남에다가 반도체 유치한다고 한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표심을 얻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전당대회 판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청래가 가면 갈수록 힘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이 생각보다 호남에 그렇게 해서 막 인기가 있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히려 송영길이 끝발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송영길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외교부 장관 자리가 뭐 거의 따놓은 상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송영길이 외교부 장관을 노린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요. 저 옛날에 우리 장동혁 대표 방미했을 때 원래는 14일인가에 방미한다 해놓고 비공식으로 일부러 이틀 전에 먼저 가서 비공식 일정을 딱 한 거예요. 이거 연막작전 쓴 거예요. 보세요. 원래 간다고 한 날짜에 누가 불이 나게 급 미국행을 합니까? 송영길이 갑니다. 그래서 막 털시 게버드 만나고 자기가 옥중에서 감옥에서 그 털시 게버드 자서전인가를 뭐 이렇게 번역본을 냈대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털시 게버드 내가 마가하고 겁나게 친하다잉 하면서 미국을 가가지고 일정을 하고 오는 길에 이 귀국편을 타고 인천공항 도착해가지고요. 어떤 책을 이렇게 글씨가 일부러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입국을 합니다. 아이돌처럼 카메라 세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제목이 뭐냐? 새빨간 책인데요. 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이고 외교부 장관을 원하겠네. 그 다음에 대권 꿈을 꾸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그렇게 타임라인을 설정을 한 것 같고
김민석 입장에서는요, 지금 오픈빨이에요, 오픈빨. 여러분, 오픈빨인데 거품 한 달 만에 다 꺼진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5.18 뒤에 숨어가지고 죽복사건 감춘 사람 있잖아요. 바로 정원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가책 있죠? 요거는 지금 뒷면인데요. 앞면인 것도 나중에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가책 들고 나오는데, 정원호가 처음에 명픽으로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구청 업무 만족도가 90몇 프로다, 일 너무 잘하는 프로 일 잘러 이러면서 명픽 이러면서 정원호 떡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마 한 60% 넘은 적도 있을 거예요. 예, 지지율 이런 게. 근데 갑자기 온갖 사건이 다 터지고 일도 지지리도 못했고 수의 계약은 왜 이렇게 또 많아, 여자 관계는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계속 폭락을 하거든요. 자, 문조털레유가 간단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요. 우리 파일만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김민석 파일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칸쿤처럼 계속해서 터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김민석은 계속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을 할 것이고, 이것을 누가 주워 먹느냐? 송영길 그리고 정청래가 주워 먹을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노무현 때 분당했잖아요. 근데 분당을 하지 않을까? 정청래가 돼도 류이재명은 어차피 정권 잡고 있으니까 분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가 안 된다고 해도 이 문조털레유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 다시 복귀 못하면요, 지난번에 비명행사 당한 사람들 다시는 이 제도권에 발 못 붙입니다. 완전 말살됩니다. 그래서 둘 다 목숨을 건 혈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가 바로 무엇을 할 적기입니까? 당내 기강을 잡을 적기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네, 우리 요 주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제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징계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김용태 의원이 얘기했나요? 왜 장동혁은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냐? 왜 중진 징계 아냐고? 왜 이 초선들, 힘없는 이 MZ 초선들만 골라 잡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잽을 날리지도 않았는데 아야! 제가 나 때렸어! 이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드세요? 왜 저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니, 장동혁 대표의 그 해당 발언을요 보면은 너희들 셋 내가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이 어린 3명이 아니고요. 틈만 나면 장동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던 그 3명이 공교롭게도 이 3명이고 공교롭게도 이 어린 이 청년 정치인, 어리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한 거는 본인들이 한 말은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제가 그래서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겁이 많은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겁이 많은 종들은요. 세게 짖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 징계당할까봐 미리 막 밑밥 까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 우리들을 갖다가 가혹하게 하느냐. 저는 그 말을요. 김예지한테 하고 싶습니다. 김예지 의원한테. 이미 죄송하다고 했고 많은 이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 비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예지 의원이 왜 비례를 2번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그런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을 우리가 비례대표라는 것을 정했고 그러면 김예지 의원이 이번에 한 번 했다면 그 다음에는 장애에도 다양한 어떤 그 장애 등급이 있고 장애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 비례는요, 한 번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로 또 유능한 사람들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지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말 실수가 나온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검찰의 송치까지 시켜가지고 우리 이 젊은 앞길이 창창한 우리 대변인하고 우리 감독란 씨하고 이렇게 주리를 틀고 있는 게 지금 누군데 어따 대고 우리 대표가 무슨 약간 강약했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겁니까? 그냥 앞뒤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재준 의원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혁 지도부 실질적 임기는 끝났다. 실질적 임기는 끝났다가 아니라
징계를 묻어두는 시간이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징계 열차는 예정대로 출발한다라고 저는 이 헤드라인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재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제가 최고위를 또 이렇게 참석을 또 할 수 있는 당직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당에 가장 많은 분탕을 친 사람이 누구냐? 낄낄빠빠 못하고 대표가 이렇게 또 우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터트려가지고 많은 우리 당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바로 당신이야. 우재준 의원이 제가 세봤어요. 우리가 대표 취임 이후에 최고위를 한 거의 80번 가까이 조금 안 되게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재준 최고가 이 지도부 비판 발언한 게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한 게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8번이 넘어요. 이게 다 그날의 헤드라인을 그냥 독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최고위 출석을 또 열심히는 했냐? 비공개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김민수 최고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비공개 때 와서 최고위원들이 당무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면서 이슈 이야기도 하면서 최고위에서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할까요? 라는 것도 좀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하고 주제를 나누기도 하고 작전회의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들 아닙니까?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들 아닙니까? 비공개 들어와야지. 그거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공개 때만 딱 와가지고 하는 발언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읊어드릴게요. 작년 12월에는요. 한동훈 당계 사퇴 당무감사 비판했어요. 1월 29일에는요. 김종혁 전 최고 제명 결정에 대해서 지도부 나쁘다고 얘기하고 또 한동훈 제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요. 배현진 징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더 웃긴 건요. 그러고 3월 9일에는요. 가처분 그것 받아들였다고 배현진 복귀 환영합니다. 이런 거를 청년 최고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복귀 환영사를 읊고 있습니다. 이거 당원들이 뽑은 청년 최고가 할 말 맞습니까? 우리 대변인들 보고 장동혁의 대변인이냐? 당신은 그러면은 배현진 의원의 최고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말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월 23일에는요. 또 김종혁 한동훈 얘기. 6월 11일 이건 언제입니까? 요 최근이잖아요. 이때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다들 이 기초자치단체 우리가 정말 선방했잖아요. 95석을 했고 그리고 재검표하거나 만약에 재선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 총선 준비해야지. 지선 끝났는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음 총선 준비해야 되니까 너희들 길을 비켜라. 우리 다 같이 총사퇴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그래? 총사퇴? 그럼 너부터 모범을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다 같이 하자고 하느냐? 모범을 제발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참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내가 만약에 사퇴하면 보궐로 해서 당권파가 잡을 거 아니야, 내 자리를. 그 꼴은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궐로 들어오는 청년 최고는 당원들의 선택 아닙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창당하든지, 제가 이제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발 우리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창당하세요라고 저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총기 난사를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29일 최근에는요. 우리 원팀이 돼야 되는데 장동혁 때문에 안 돼.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발 이렇게 지금 대표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인터뷰 내용이 실질적 임기 끝났다? 이게 지금 같은 당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대표가 주최하는 그런 토론회나 행사는 꼬박꼬박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귓속말 하는 것처럼 막 친한 척하고 인사하고 꼬박꼬박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앞통수로 그냥 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자아가 여러 개인 것도 아니고 앞에서는 또 막 친한 척했다가 옆에서는 총기 난사했다가 정말 이런 식으로 당원들 골탕 먹이는 이런 청년 최고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정말
우리 당의 기강 정말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나가보면은 딱 그 논조가 그래요. 그래서 징계 니네 진짜 할 거야? 아우 너무하지 않아? 웬 징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징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윤리위에서 하는 겁니다. 윤리위에서는 그러면 골라잡아 방망이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당원분들께서 손수 일일이 개인정보까지 넣어가면서 탄원서라든지 징계 요청서, 징계 요구서를 한 땀 한 땀 다 씁니다. 그게 우재준만 해도 16,000건인가? 뭐 배현진 뭐 15,000, 뭐 대한가위를 뭐 18,000, 기본이 15,000이 다 넘어가요, 여러분. 15,000명 서명 받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100명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대표가 몽둥이를 든다라는 프레임으로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원래 징계를 순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이 윤리위는 징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정지해 놨던 거를 이제 푸는 거. 딱 요것만 장동혁 대표가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징계는 지금 누가 때리는 겁니까? 당원들과 윤리위가 하는 겁니다. 윤리위원들도요, 비공개로 되어 있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분들을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엇에 따라서?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징계할 거 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표가 뭔가 몽둥이를 둔다는 이상한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거 우리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